대만은 원래부터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왜 경쟁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겨우 소부장이라는 걸 만들어 놨더니 그 다음에 정부의 후속적인 지원책? 이런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대기업들은 중소기업 육성하는데 돈 내라 그러면 되게 힘들어하고,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이 다 가져가서 우리가 결국은 자본을 축적하지 못해서 더 성장하지 못했다. 이렇게 양측의 의견이 맞서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스스로도 힘을 기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있습니다. 사실 제가 대만에서 근무하면서 매번 대만의 이제 중소기업 관련된 부서랑 네네. 대외무역국을 거의 매일 들어가 만나다시피 했어요. 네네. 우리나라 이제 중소기업 키운다고 그래서. 네네. 근데 사실은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없어요. 없는데, 그리고 중소기업 비율도 대만이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우리도 못지않게 높습니다. 이 기업 개수로 보면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때 결론을 내렸던 것 중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너무 온상한에 있습니다. 물론 지원을 해줘야죠. 근데 우리 이 중소기업들은 여기 온상한에 있어요. 거꾸로예요. 지금 대만 애들은 오히려 걔네 중소기업 중에 야 니네 게 훨씬 더 잘 돼 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거꾸로 자료를 제시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원책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서 이렇게 해주면 너무 의존적이에요. 그리고 다만 중요한 거는 한국의 발전 모델은 전적으로 대기업 중심의 발전 모델이었고, 그 불균형 발전 모델이 여태까지 성공했지만 이 모델이 이제 끝나가고 있으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 그동안에 대기업들이 성장을 하면 중소기업들도 따라서 성장을 하고 공장을 더 짓고 그랬는데, 대표적인 배터리 업체만 봐도 지금 대기업 배터리 생산의 90% 이상이 해외에서 일어납니다. 결국은 그에 맞춰서 트리클 다운 효과,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이제 한국에는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경제를 성공으로 이끌어왔던 이 불균형 성장의 모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중소기업들끼리 연합 전선을 펴니다. 하여튼 대만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동물적으로는 생존 불가능하니 이 대만 안에서의 시장을 고집하지 않고 글로벌 시장으로. TSMC가 주도를 하긴 하지만 그 외에도 굉장히 수많은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서로 협업하면서 상생하면서 또 경쟁하는 그런 굉장히 유연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작은 기업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업처럼 할 때도 있고. 따춘지아는 원래 집단 난투나 패싸움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대만 중소기업인들의 해외 시장 개척 전략으로 쓰이면서 원팀 타이완이라는 단결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따춘지아라고 그래서 일종의 국가대표 팀인데요. 군상할 때 군자에 십자가 할 때 가자를 써가지고 따춘지아라고 중국어로 표현을 하는데, 그게 일종의 원팀 코리아 이런 식으로, 원팀 타이완 이런 식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할 때 각계 전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룹 전체가 같이 공략하는 그런 식의 전략들을 쓰더라고요. 이 따춘지아 정신은 창업 때도 집단 협업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연구기관에서 창업으로 이어가는 그 정책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을 보면 한두 명이 나와서 창업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술이 완전 상용화 이전까지 단계까지 다 된 상황에서 한 거의 50명, 100명 이렇게 그 팀이 그냥 그대로 국가 정부에서 퇴직금이나 이런 거 나갈 수 있게끔 그런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UMC라고 이제 TMC 말고도 이제 3위 정도 하는 파운드리가 있는데, 그 UMC도 대표적으로 이제 그 이태리에서 이렇게 분사가 돼서 나온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모델로 해서 이렇게 분사되고 창업하게 되면서 어떤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유연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어쩌면 우리는 우리 스타일의 생태계를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위주의 생태계를 타파해서 대만처럼 균형 있는 생태계를 가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냥 지금 생태계에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강점을 살려서 수요 기업한테 꼭 필요한 기업이 되어야 되겠죠. 그 수요 기업이라는 게 이제 AMD가 되든 엔비디아가 되든 뭐 인텔이 되든 하여튼 그 인공지능 가속기를 비롯한 수요 산업 쪽에서 픽 받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나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종의 나무에 비교를 하면 삼성전자는 굉장히 튼튼한 이제 고든 나무가 있는 그런 어떤 생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장점은 굉장히 곱기 때문에 무너질 일이 없죠. 그렇지만 어떤 외부 충격, 태풍이라던가 큰 충격이 오게 되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 대만은 약간 갈대와 같은 대나무와 같은 그런 수많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얇지만 이렇게 모여 있으면 하나의 숲을 이루고 있고 그렇지만 얇지만 크고, 근데 문제는 외부 충격이 왔을 때,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급격한 변화가 왔을 때 거기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SMC가 굉장히 최근에 많이 각광받는 이유도 뭐냐면 코로나라는 그런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굉장히 급변, 그리고 미중 어떤 갈등, 무역 갈등에 의한 그 위기 속에서 반도체 수요나 이런 게 굉장히 급격하게 순식간에 변하는 환경이 있었는데, 그 환경에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를 하면서 치고 나간 게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 아니면 모라는 선택적 시각 대신 공존을 택한 대만의 사례는 한 번쯤 살펴볼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역사가 완전히 다르니까 사회적 유전자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한국의 문제는 뭐냐면요. 나는 완벽해. 예. 나는 피해자야. 전부 다 이런 의식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대만 사회는요, 가해자 동시에 피해자예요. 그래서 따지지를 못해요. 정성공으로부터 치면은 400년이에요. 그러면 400년 역사를 따져보면 이 사람들은 가해자 겸 피해자예요. 그래서 특별히 뭔가 이걸 따지고 들면 말을 못해요. 못 따지는 거죠.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지금은 사이좋게 사는 게, 실리적인 방향으로 사는 게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걸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알고 있는 거죠. 상생협업은 내부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업이라면 외부적으로는 동맹 국가 간의 협업이랄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20일 TSMC는 독일 드레스덴 공장 기공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헌신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좋은 주민으로 계속 남을 것이며 사회적 책임, 환경 보호, 그리고 거버넌스를 포함한 우리의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일본 구마모토, 미국 애리조나에 이어 TSMC의 유럽 대륙 첫 번째 공장입니다. 이로 인한 혜택은 드레스덴과 작센을 넘어 유럽 전역에 미칠 것입니다. 유럽의 노동자들은 이곳과 대륙 전역에서 1만 1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것입니다. 유럽의 반도체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과 생산 능력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TSMC 유럽 공장 투자액은 100억 유로, 한화 15조 원입니다. 주로 차량용 반도체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반도체는 21세기의 연료입니다. 즉 석유입니다. 우리 삶의 전반적인 디지털화와 탈탄소화는 두 가지 메가 트렌드로 이번 세기를 경제적, 산업적으로 정의합니다. 우리는 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개방성과 미래에 대한 열망이 필요합니다. 고립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민족주의와 원망 대신 친유럽적이고 국제적인 독일이 필요합니다. 최근 동독 지역에서 민족주의와 극우 정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숄츠 독일 총리는 동독 지역의 민족주의에 대한 경고를 바라며 이러한 반감이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를 위협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극우 정당인 대한당, 알터나티브 퓨어 도이칠란트의 지지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일 내 정치적 불안정과 분열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독일 사회는 민족주의의 확산을 억제하고 보다 개방적이고 통합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과거 극단적 주장의 부활을 경계하고 상생협업을 통한 시장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수호는 성장과 직결되는 문제로 전 세계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약 3년 4개월 전인 2021년 4월 12일, 미국 백악관은 전 세계 19개 반도체 기업 CEO들과 함께 반도체 CEO 서밋이라는 화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백악관은 미국 주도 반도체 패권을 선언했고, 각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TSMC와 대만 정부는 제 생각에는 일본, 한국, 네덜란드도 똑같은 압박감을 느꼈다고 생각하는데요.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의 발언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미국이 자급자족형 반도체 클러스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첨단 파운드리 공장을 세우라고 TSMC를 강제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TSMC 공장이 있는 신주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TSMC가 받은 첫 번째 전화는 미 국방성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미국이 보유한 많은 첨단 장비가 TSMC가 만든 첨단 칩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대만의 미국 정부에 대한 반도체 산업 관련 대응은 늘 일사불란하고 기민하다는 점입니다. 저는 미국 상무부 차관보가 대만을 방문했을 때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는 정말 고위급 거물 관리였어요. 그는 회담하지 않았어요. 정부 관리를 만난 후 곧바로 신주 산업단지로 TSMC 모리스 창을 만나러 갔습니다. 백악관 화상회의 개최 후 9일이 지난 2021년 4월 21일, 모리스 창은 대만 정부 및 기업 리더들에게 시국 인식과 대안 마련을 위한 1시간 분량의 강연을 했습니다. 미국과 상생 협업을 위한 인식 공유 목적이 가장 커 보였습니다. 모리스 창의 분석은 TSMC처럼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과 하이닉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모리스 창은 반도체 산업에서 대만의 성공을 이끌어낸 3가지 주요 장점을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 인재입니다. 1987년 모리스 창은 미국 출신 대만계 고위 인재 그룹을 끌어와 TSMC를 설립했습니다. 모리스 창은 이 엔지니어들의 헌신을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대만인의 근면한 정신 덕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만은 운영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대규모의 헌신적인 엔지니어와 작업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제조업에 참여하려는 의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2010년대 중반 TSMC에서 운영했던 나이팅게일 프로그램이라는 24시간 연구개발 운영은 미국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제조로 돌아오고 있는가? 거기에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 모리스 창 회장 관점이랑 아주 유사합니다. 저는 미국이 반도체 제조국으로 복귀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미국 기업 인텔과 대만 기업 TSMC 사이의 품질 관리 방식도 차이가 납니다. FT 보도에 따르면 인텔은 copy exactly, 칼 같이 베껴라 라는 접근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즉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팹들은 인텔 본사에서 정한 수율 관리 매뉴얼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TSMC는 상대적으로 지역별 팹에 따라 현장 관리자가 직접 수율 통제 다이얼을 조작할 수 있는 권한을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만과 미국 간 엔지니어 인식 차이도 존재합니다. 미국에서는 미국의 근면성이 대만만큼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엔지니어들은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미국에서는 어느 누구도 대만만큼 근면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제조업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인기가 없습니다. 많은 오타쿠 인재 너츠들이 연구개발 R&D를 하려 하고 금융계로 가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엔지니어들도 금융계에서 일할 수 있으며 벤처, 캐피털 같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마케팅이나 금융, 연구개발 등 이런 직종들이 제조업보다 더 인기가 많습니다. TSMC는 대만에서는 최고의 유일무이한 기업이지만 미국에는 TSMC 외에도 빅테크 기업이 많습니다. 미국 엔지니어들은 반도체 제조 공정보다도 반도체를 디자인하는 팹리스 공정을 더욱 창의적인 작업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인력 수급 문제는 반도체 사업을 육성하는 모든 나라의 공통 과제입니다. 어쨌든 산업 인력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길러내야 되는데, 우리의 대학 교육 시스템이 그게 적절한 거냐? 반도체 관련 학과, 전문 학과 몇 개를 추가 지정하는 게 그걸로 충분하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공계 인력을 잠재적인
반도체 기술 인력으로 몽땅 다 전환시키려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은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거겠죠. 수학에 대한 수준을 낮춘다든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부형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안타까우니까. 근데 거기에 현혹당해서 거기에 부와 내동해서 실제로 교과 과정을 바꾸는 교육부 당국자들의 문제인 거죠. 교육의 100년대에 한국을 먹여 살릴 그 먹거리를 생각한다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대만의 상생협력형 인재 육성 방식은 뭘까요? 그 기본적으로 삼중 나사원 모델이라 해서 산학연 이렇게 협동해서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실리콘 밸리를 모방을 해서 신조 과학단지를 할 때 그때 이제 옆에 있는 대학들 주로 들어서 이제 국립 칭화대랑 국립교통대 그리고 조금 멀리서 국립대만대 그래서 탑 3 이공계 대학의 옆에다가 이제 기업을 설립을 하고 그리고 연구기관 이틀이라는 연구기관 이 세 개가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어떤 서로 시너지 효과를 계속 내면서 이렇게 같이 인재를 키우는 정부의 정책이 되게 유효하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인재 부족은 대만뿐 아니라 반도체 산업을 중대 전략 산업으로 보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같습니다. 헤드헌팅이 비일비재해요. 반도체 제조 산업의 리더인 TSMC는 지난 수년간 고급 인재를 찾아 장학금을 싸들고 대학가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중상위급 공장 근무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력 입도 선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공정, 제조공정, 후공정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점은 대만 현지 전문 경영진입니다. 모리스 창은 양질의 경영진의 현지화가 대만에서 TSMC를 성공적으로 만들었지만 반대로 미국 애리조나와 같은 해외에서는 덜 성공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경영 인재는 기술 인재에 비해 국경 간 이동성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로 관리자들은 모두 대만 사람인데 대만에서는 인류지만 해외에서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직접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20여 년, 30년 동안 일하며 대기업의 CEO, 바로 아래 직급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로 돌아와서는 예전에 관리했던 것보다 훨씬 작은 조직을 관리하게 되어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문화도 습관도 전혀 다릅니다. 물론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18세까지는 중국어를 사용했지만 36년 동안 사용하지 않다가 54세에 다시 중국어를 사용하려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 노조는 대만과는 다른 인사 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TSMC 21번 팹, 애리조나 공장은 대만 타이난에 있는 18번 팹을 똑같이 옮긴 것입니다. 사용하는 건설 자재와 생산 예정 제품도 같습니다. 하지만 대만 경영진은 인력난과 더불어 인사 관리 면에서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TSMC는 미국 공장 건설을 원래 계획보다 2번이나 미루었습니다. 원인은 숙련공 부족이었습니다. 공장을 건설할 인력 조달이 미국 안에서 제때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전임 마크류 회장이 물러난 배경의 한 원인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안 되었어요. 거기에는 내부 요인뿐 아니라 외부 요인도 있었다고 봅니다. 마크류 회장이 그만두거나 은퇴까지 고려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 말이죠. 하지만 미국 노조와 대만 사용자 간의 시각차는 불가항력이라 할 정도로 거리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은 독일 드레스덴 공장 건설 과정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의 노동조합은 심지어 미국보다 더 강성일 수 있습니다. 독일이 녹색당과 노동자당을 둔 나라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정치적으로 좌파 성향이 아주 강한 정당들입니다. 양측 사이의 모순은 정말 명확합니다. 애리조나 팹 건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TSMC는 대만에서 언제든지 보낼 수 있는 완벽한 기술팀을 꾸려놓았습니다. 전세기까지 잡았는데 미국 노조는 즉시 항의했습니다. 미국 현지에 대만 기술팀은 꼭 필요한데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장 건설 속도가 예상보다 엄청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팹 건설비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여기 사람들은 TSMC의 결정에 그리 편안해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훨씬 좋아졌는데 그 원인은 사람들이 이제 TSMC가 공장 운영을 다각화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미국이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이 아니고 TSMC가 직면한 물 부족, 친환경 전기에 대한 접근성 등 극복해야 할 과제들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TSMC 공장의 해외 이전을 비용 면에서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TSMC는 1990년대 후반 워싱턴주에 공장을 지었지만 오랫동안 이 공장은 비용이 많이 드는 골칫거리였습니다. TSMC의 창립자 모리스 창은 2022년 팟캐스트에서 그것은 1년의 추한 놀라움들로 가득했다고 말했습니다. 엄청난 노력과 25년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 공장의 생산 비용은 여전히 대만보다 50% 더 높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아마도 92세로 은퇴한 장은 미국 전략의 어려움에 대해 솔직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노력은 매우 비싼 헛된 시도가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미국은 어느 정도 반도체의 국내 생산을 늘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매우 높은 비용 증가, 높은 단위 비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점은 고속철도와 고속도로입니다. 또 한 가지,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교통이 편리하여 대규모 제조업 인력의 이동에 적합합니다. TSMC의 세계 제조센터인 신주, 타이난 타이중에서는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집을 옮길 필요 없이 자주 이동합니다. 비록 일일 통근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기숙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TSMC도 기숙사를 운영하며 직원들은 주말에 집으로 돌아가고 이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종종 1년 정도 지속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미국의 애리조나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편리한 고속교통은 TSMC의 3대 허브인 신주, 타이난 타이중 사이에 수천 명의 기술 및 제조 노동자를 빠르게 배치할 수 있게 해주며 TSMC는 제조 및 연구 개발, 생산 모두를 최적화하기 위해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얻게 됩니다. 현재까지 각 지역은 기존 반도체 허브 가까운 곳에 인재가 집중된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이러한 생태계가 중요한 이유는 고도로 숙련된 근로자가 여러 고용 기회를 갖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잘 발달된 생태계는 또한 회사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팀워크 관행, 도구 및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모리스 창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은 왜 한국, 대만, 이스라엘 같은 게리슨 스테이트, 즉 작지만 국가 동원력이 강한 일종의 스파르타 같은 병영 국가에서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이 가능했는지 확인해 줍니다. 반도체 주도권 장악은 기술 주도 기업과 정책 주도 정부, 양쪽 모두에서 상생협력 성공 사례가 나와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대만의 상생협력 전략은 중국과의 양안 관계 관리에도 유효할까요? 중국이 뭔가를 하려 한다면, 예를 들어 해상 봉쇄나 해안선 봉쇄 같은 것을 한다면, 공중 봉쇄를 한다면, 그 결과 대만에서의 공급망이 어느 정도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일어난다면 미국을 진짜 골치 아프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미국 안보다 더 안전한 지역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피하려면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미국이 고려하는 것이나 TSMC가 즉시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이 애리조나 공장인 것입니다. 중국과 대만 둘 사이의 복화술 같은 상징적 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 젠슨 황은 미국에서 대만 문화유산의 날을 맞아 메이저리그 마운드의 시구자로 섰습니다. 등번호 93번은 엔비디아를 설립한 1993년을 의미합니다. 대만의 유명 래퍼 드웨이지와 4,000명의 해외 대만인들은 젠슨 황과 깊은 유대감을 느끼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중국이 이틀간의 대만 포위 군사 행동을 마무리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중국은 신임 라이칭더 총통의 취임사가 대만 독립을 시사한다고 보고 5월 23, 24일 양일에 걸쳐 대만을 포위하는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육해공군의 로켓군까지 동원해 실시했다는 합동검 24 훈련은 훈련 예고 동영상과 달리 실탄 사격 훈련을 했다는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5월 20일 라이칭더 취임사 이후 촉발된 양안 긴장을 질질 끌지 않고 5월 31일부로 깔끔히 종결했습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부 문제로 외부 세력은 간섭할 권리가 없습니다. 중국 정부의 대응은 자신들의 핵심 이익을 분명히 하면서도 양안 관계를 통제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모리스 창은 양안 관계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
상륙작전 등과 같은 시나리오는 매우 낮은 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봉쇄의 가능성도 낮게 보지만 여전히 그럴 가능성이 있으며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궁극적 상생협업은 병영 국가 최전선에 마주하고 있는 현존하는 위기에 대한 관리 및 상생 모색이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서 확실한 외부적 핵심 쟁점은 대만 정부건 대만 기업이건 간에 미국 정부와 미국 기업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대만은 양안 관계를 관리할 수 있어 대만과 중국 간에 긴장이 조성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통제 밖으로 벗어나지는 않아 그걸 확신시켜주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생산을 이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감안할 때 반도체 제조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만 해협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회피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분으로 갈 거냐 실리로 갈 거냐, 실리로 역사적으로 실리로 가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전 세계 마찬가지예요. 그건 뭐 칸트, 해겔 다 똑같은 얘기했어요. 실리로 가라. 왜 명분으로 자꾸 가지고 갑니까? 그러면 깨져요. 예, 그러면 전쟁 나요. 근데 이제 다행히 대만 사람들은聪明하기 때문에 그 실리의 방향을 잘 찾아간다. 대만뿐만 아니라 한국 비즈니스가 새로운 이슈를 포착하려고 하는 방식은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 경영자나 또는 기획자들이 갖고 봐야 할, 꼭 한 번쯤은 검토해 봐야 할 그런 사안은 뭘까? 그 일이 벌어지게 된 문화적 배경은 무엇인가? 이거에 천착하려고 합니다. 이번 대만에서도 되게 안타까웠던 것은 저희들이 인문학적인 소양, 대만의 문화와 대만의 경제 성장을 함께 엮어서 설명해 줄 연구자가 한국에 저희들이 잘 찾지 못할 정도로 드물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한국이 대만처럼 대나무 섬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국에는 예로부터 마을마다 입구를 지키는 당산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를 중심으로 함께 마을을 지키는 호위목들이 숲을 이뤘습니다. 한 울타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산나무 숲과 대나무 숲을 오가는 새들도 생겨서 더 큰 숲을 이룰 수도 있겠지요.